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달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지금 한창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치기 쉬운 여름에는 건강 관리를 꼭 해 가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취업에 앞서서 진로와 직무가 막막하다라는 친구들은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에 꼭 맞는 맞춤 직업을 추천해드리는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진로 찾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제 감기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어제는 목이 좀 안 좋았는데 네. 목은 좋아졌는데 오늘부터 또 코가 좀 어떡해요? 예, 콧물이 좀 많이 생기네요. 네, 여름 감기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무를 찾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친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실습을 했는데 치위생사라는 직업이 본인과 잘 맞는지 자꾸만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4학년이라 취업이 급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면 벌써 4년 가까이를 치위생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실습을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사실 종종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간호학과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간호학과나 치유위생학과는 전공 자체가 본인 진로를 뚜렷이 이제 정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전공 살려서 취업을 하고요. 간혹 이렇게 뭐 오늘 학생처럼 본인의 흥미나 적성 또 기타 뭐 지역 가치관적인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또 뭐 전공을 그대로 이제 살리지 않고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전공 살려서 취업한 이후에도 잘 맞지 않다라고 해서 도중에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참 많잖아요. 결국 이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 현실적인 그렇죠. 부분, 또 세밀한 부분을 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의 이 주인공의 적성 검사 결과도 가지고 오셨죠? 예, 한번 검사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직업 흥미는 사회형 관습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어제랑 유사해요. 그죠? 예, 어제는 이제 관습형 사회형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순서만 바뀌었는데 뭐 거의 좀 이제 비슷한 이제 직업적 흥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오늘 상담할 학생은 사회형 직업, 그러니까 타인을 좀 직접적으로 돕는 또 너무 이렇게 좀 돈을 버는 것을 뭐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네. 그래서 일하는 걸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적성적인 측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강점 적성이 나왔는데요. 집중력이나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사고 유창성 등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적성으로 나왔습니다.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의외로 또 좀 민감성, 책임감 반면에 굉장히 민감성이나 책임감 같은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직업 가치관적인 거는 뭐 지금 네. 요즘 뭐 대세가 몸과 마음의 여유죠. 여유와 또 직업적 안정, 특히나 이제 여유와 또 직업적 안정 두 가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니까 이 최근 직무를 찾아라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는 친구들 되게 성향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 쭉 상담했던 학생들 대부분 문과 전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탐구형이나 뭐 그런 좀 다른 속성의 또 직업 흥미를 이제 높게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공이나 또 그런 계열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좀 주로 선호한 경향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인공 친구의 적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직업 흥미적으로 관습형 직업, 또 사실은 좀 안정적인 성향의 좀 뭐 내근 위주의 그런 직업들이 많고요. 네. 직업 가치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죠? 안정과 여유 거기에다 또 직업적인 그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볼 때도 이분은 일단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지향성이나 적성 검사 같은 걸 볼 때 이제 분석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솔직히 이제 검사 결과만 볼 때는 제가 치위생사라는 직업도 잘 맞을 것으로 사실 그래요?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뭐 또 검사 결과랑 실제 본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오늘 전화 상담 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한다라는 면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고용 불안이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에 고용 환경이 좀 취업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좀 비정규직 저희 뭐 지금 계속 뭐 사회적으로 좀 문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아예 뭐 직장을 고를 때부터 어쨌든 내가 좀 오래 다닐 수 있고 뭐 혹시라도 이직 때문에 그 너무 고민을 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의 학생에게 추천한 직무가 또 뭘지 궁금한데요. 어떤 직업 추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보건 관련 공무원직이 있습니다. 네, 보건 제가- 공무원, 네, 예.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예,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붙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뭐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공무원 시험 뭐 요즘에 합격하기 쉽지는 않지만 또 본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도전하는 것을 저희가 또 그죠? 그쵸. 무조건 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했고요. 보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뭐 이제 국가직, 중앙직보다는 이제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이제 직접 채용한 지방직 공무원 채용 기회가 많고요. 네. 사실 일반 행정직에 비하면 뭐 채용 인원은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작년에 2014년도 경기도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이 한 1,6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구급직 보건 관련 이제 직렬 채용이 뭐 예정 인원이 이제 45명 정도뿐이. 아우, 너무 적네요. 네. 뭐 근데 실제로 보건직 자체가 사실 뭐 전체 이제 구성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뭐 사실 경기도면 서울시와 더불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가장 많이 그렇죠. 하는 큰 쪽이죠. 제일 큰 규모 네. 채용을 하는 곳인데 이 정도니까 사실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 관련 지금 뭐 잘하면 한두 명. 아우, 너무 솔직히 채용 안 바늘 하는 구멍 데도 같아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네. 이제 시험 전공 제한은 사실 없는 직렬이고요. 아, 그럼 많은 분들이 지원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 지원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본인 학력적인 문제는 대부분 이제 없고요. 다만 네. 시험 과목에 이제 공중보건, 보건행정이나 생물학 같은 보건 계열 전공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요구되는 전공은 없지만 결국 관련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관련 전공자들이 유리할 그렇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보건 공무원 첫 번째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추천 직업은 뭘까요? 예, 공기업 행정 직무를 제가 또 오늘은 뭐 추천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 파격적인 추천 직업들 나왔는데 오늘 주인공이 어떤 면이 이 공무원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 행정직이기 때문에 아까 그 관습형 직업에 대한 흥미가 이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이제 사무직군, 행정직군과 잘 맞을 수 있고요. 직업 안정성 하면 사실 뭐 공무원 더불어서 공기업도 공공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민간 기업에 비하면 아무래도 뭐 이직률이 훨씬 낮고 또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낮고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지방대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지방 이전한 공기업 최근에 좀 이렇게 맞아요. 선호하는 네네. 지방 연고지 출신이나 그 지역 쪽 대학 출신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때문에 한두 번씩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거기에서 같은 경우 6급의 건강직 보건교육사 채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급이요. 그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사 자격을 만약에 취득하셨다고 하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예, 있겠죠. 지원 자격 자체가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보건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 공기업 행정직무 두 가지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또 상담사라는 직업을 오늘 또 제가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상담사 우리 또 이사님이 상담사시고 또 예, 어제 친구들 어제도, 상담사였잖아요. 네, 좀 맞아요. 우선순위 약간 다르긴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오늘 학생 같은 경우도 적성 검사에서 어떤 상황 판단력과 사고 유창성이 높게 나온 점을 고려했고요. 네네. 또 성격 특성 제가 특히나 이제 유심히 본 게 성격 특성에 민감성과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유형 어제 나왔습니다. 이사님이 상담사하려면 책임감 있어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말씀하셨죠. 상담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뭐 대부분 학생들 관심 갖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게 뭐 이게
가볍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공감해주는 역할이 아니고 굉장히 또 예민하면서 그러니까 내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민함이 필요하고요. 책임감, 상담사로서 그 직업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회형 직업에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사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상담사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직업 그렇죠. 상담 있고요. 또 예. 청소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야의 상담 직무가 좀 잘 어울릴까요? 그거는 상담도 이제 본인이 주로 이제 상담을 하는 이제 대상자 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죠. 내가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청소년 상담, 네.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뭐 그 상담학과나 뭐 심리학과 쪽에서 이제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또 임상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도 뭐 부부 상담 아니면 또 그죠? 예, 약간 좀 뭐 그런 그 정신적인 질환 관련된 쪽을 겪고 나서 이제 치유한 다음에 또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한 석박사 정도 본인이 좀 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셔서 이제 임하셔야 되고요. 네. 뭐 말씀드린 뭐 제가 하는 그런 직업이나 취업 진로 상담 쪽은 사실 뭐 전공을 꼭 안 하셔도 추가적인 교육이나 또 자격증을 통해서 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추천 직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의 직업 추천 세 가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평소에 좀 관심 있던 부분도 있었고, 네.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직업도 나와서 좀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또 여기 직업 전문가이신 신상진 이사님 나오셨는데 좀 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취생학과가 뭐 그 취업이나 진로란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본인 좀 확신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전공인데 네. 또 4학년이 되신 상황에서 실습 나갔다가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사연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니까 업무적, 직업적으로 정말 일 자체가 본인의 성격이나 흥미적성에 안 맞다고 느끼신 건지 아니면 뭐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안 맞다고 느끼신 건지 그걸 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실습을 하면서 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약간 좀 빠릿빠릿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거에 제가 좀 못 맞춰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러면 성향적인, 기질적인 좀 이제 직업과 네. 안 맞는 부분 느끼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럼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약간은 좀 약간 내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실 의료계통에 네.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작은 실수라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네. 되는 건 맞는데요. 네. 성격이 내향적이신 분이 꼭 꼼꼼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지만 본인이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느라고 느리게 하는 것과 네. 내가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부터 좀 당황스럽거나 뭐 본인이 좀 체계가 안 잡혀서 또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생각할 때 좀 어느 쪽에 더 그런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으세요? 본인 하는 것 자체는 천천히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할 자신이 있는데 막상 너무 빨리 하는 것 자체만 이제 부담이 되시는 상태인가요?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네. 특성상 혹시라도 직업을 나중에 이제 한 1, 2년 정도 초기에는 네.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네. 학생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네. 질문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지금 치의생 전공을 하고 있는데 치과 취업 말고도 다른 직업을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뭐 오늘 제가 앞에 이제 그런 추천 직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취생사 네. 꼭 그 치과에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 건강 관련 협회도 있고요. 교육청이나 보건환경연구소 같은 곳, 또 보건소의 보건직 공무원 또 그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구강보건 저희가 뭐 사실 치과 쪽 그런 관련된 걸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각재각소에 또 저희가 구강보건 관련된 업체들이나 또 그런 쪽에서 연구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거 구인 수요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철저히 본인이 좀 취업 준비를 하셔서 방향성을 정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나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본인이 좀 뭐 진로를 찾아가실 수 있는 뭐 유리한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치위생이라는 그 직업이 해외에서는 나름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한 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사실 국가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 보장, 민영 보험과 국가 그 일반 보험, 건강보험의 그런 제도의 차이나 뭐 보험 수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사실은 병원들마다 그런 수익성이나 또 개인 병원의 유리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인구학적으로 지금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뭐 한 15년, 20년 뒤부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만큼 의료 서비스 쪽이 굉장히 비전이라는 측면,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좀 이제 뭐 각각 봐줄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과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집 주변에 치과가 거의 뭐 3-4개 이상 다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치과의사, 치의사 1인당 그 숫자가 인구 숫자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계속 치과 의사 선생님 새로 이제 신규 시장 진입하는 치과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또 혹시라도 일반 치과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이제 치과 병원을 택하시나에 따라서 굉장히 본인의 좀 직업적인 만족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친구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어때요? 이 치위생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직업 좀 생각해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은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상담 좀 잘 들어보시고 또 4학년이라고 마음 급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또 내가 너무 바쁘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바탕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학과 친구들 거의 다 치위생사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주인공이 나만 이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은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제가 사연 들어보니까 이제 전화 상담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좀 치위생사를 더 열심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아까 말씀드린 거 기질적으로 처음에 적응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랑 시간이 지나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죠. 예, 근데 아무래도 약간 좀 좀 본인이 겸손하셔가지고 실습 나가자마자 사실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도 어쨌든 좀 또 빨리빨리 하는 걸 또 뭐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안 맞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예측한 성향이 맞다고 하면 적응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꼼꼼하면서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뭐 이렇게 좀 진로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친구가 직무를 찾아라 분 잘 두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취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랭킹으로 풀어보는 코너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요 고액 아르바이트 베스트 5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요즘은 취업을 할 때 한출 스펙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들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고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웬만하면 주머니까지 두둑해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직도 부럽지 않은 고액 아르바이트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민속촌 거지와 전국리 원시인 알바입니다.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적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남다른 경험과 독특함으로 최근 화제가 된 알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민속촌의 거지 알바와 연천 전국리 선사유적지의 원시인 아르바이트입니다. 한국민속촌 거지의 경우 말 그대로 민속촌 안에서 거지 역할을 하면 되는데요. 시급 10,000원에다가 구걸에서 받는 돈은 전부 자신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데다 땅바닥에도 누워야 하니까 힘들 때도 많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속촌 거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선사 유적지 원시인 알바는요,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고요. 대신 우가우가라는 말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시급은 만원이고요. 관광객들의 팁 또한 전부 자기 몫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력이라고 하네요. 연기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거지 알바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위 만나볼까요? 4위는 대기업과 관공서 사무보조입니다. 공사장이나 조선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육체 노동이 강한 만큼 시급이 높다고 하는데요. 대신 위험도도 그만큼 높겠죠. 아르바이트도 실내에서 쾌적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대기업과 관공서 사무보조인데요. 대기업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는 엑셀, 워드, 한글 같은 사무 전산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각종 사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건 필수입니다. 대기업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은 현직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채용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월 150만 원 안팎의 보수가 주어집니다. 관공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는 방학마다 대학생들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분야인데요. 주 5일 25시간 근무에 일일 3만 원의 급여, 쾌적한 근무 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리 회사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무보조 알바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방송국 보조 출연입니다. 일한다는 기분보다 노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방송국 보조 출연자로 일하면 이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박수부대라고 불리는 방청객 아르바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죠. 하지만 하루에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대기 시간을 잘 견디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방청객 아르바이트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하루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고요. 이외 비슷한 아르바이트로는 드라마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도 있는데요. 역시 대기 시간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마다 시급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지원해본다면 방송도 보고 돈도 버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아르바이트는 저도 많이 해봤던 아르바이트인데요. 돈도 벌고 방송도 볼 수 있는 정말 꿀알바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골프장 캐디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도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때 가장 각광받는 단기간 고소득 아르바이트가 바로 캐디입니다. 골프 경기 진행 도우미를 말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경기에 나가고 일일 급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일을 했을 때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볼의 낙하점을 판독하고 점수를 카드로 작성하는 일을 하는데 업무 강도가 약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고객들의 클레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캐디는 주로 여성들이 많지만 요즘은 남성 캐디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캐디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캐디는 단기간에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서 방학 동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아르바이트가 차지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판매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소득도 넉넉히 챙길 수 있는 알바인데요. 영업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서서 일해야 하고 직접 상품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기도 해야 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노동에 고충이 뒤따르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일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단기 알바로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 채용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통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진출하고 싶은 취준생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정규직 부럽지 않은 고액 아르바이트 베스트 5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직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돈도 벌고 자신의 적성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험과 높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르바이트에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고액 알바 베스트 5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직무를 찾아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상담은 또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제가 좀 아까 취위생사 그 전공인데 불구하고 이제 다른 직업 택하려고 해서 저도 의문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또 다시 좀 전공을 살릴 수도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름 좀 뿌듯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만약에 이사님이 상담 안 해주셨으면 이 친구가 취위생사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길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오늘 정말 뿌듯한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는 또 다음 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조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